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 말이 다 맞았죠? 요즘 제 말이 맞아가는 거를 여러분들 느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금값이 계속 폭등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미국 주식은 조금 내려오고 있어요. 내려오면서 트럼프 당선이 거의 유력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변화 때문에 또 다시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금값은 다시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비트코인도 올라가고 있고, 환율도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차이나 전기차도 같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얘기 한번 해드리고요. 중국 증시가 스물스물 살아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얘기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말이 다 맞아 들어가고 있죠. 천천히라도. 그래서 여러분들 제 유튜브 꾸준히 시청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끝까지 안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봐주시면은 여러 정보들 제가 진짜 엄선해서 많이 모아서, 물론 내용은 길지만 그래도 봐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다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랑 지금 여러 가지 세상 소식 다 전달해드리면서 주식을 한번 해석해 봐야겠죠. 자, 차이나 전기차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또 떨어진다고 또 제 유튜브 조회수가 또 안 나오고 그런 거 보면서 좀 안타까웠다. 이렇게 급등할 때는 존버님 최고예요, 언제 사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니, 이렇게 떨어질 땐 또 안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렇게 떨어지면서 다시 이제 서서히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또 다시 10,000원대 넘어가고 이제 뭐 20,000원 가까이 가지면은 또 존버님 최고예요, 그 다음에 존버님 지금 사도 될까요? 또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이거 100%입니다. 이거 과학이에요, 과학. 이거 개미 투자자, 개미들 있잖아요. 과학입니다. 그래서 제발 이 과학대로 하지 마시고, 이럴 때 사도 될까요? 존버님, 이럴 때 물어보세요. 제발. 이럴 때 존버님 사도 될까요? 이럴 때 제발 좀 물어봐 주셔라. 예? 그러니까 저한테 뭐 사도 될까요?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물어보시고요. 저는 뭐 그냥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눌릴 때 그냥 산다. 저는 그냥 사요. 그래서 저같이 했으면은 차이나 전기차도 여러분들 꾸준히 분할 매수했으면은 수익 나셨을 거거든요. 근데 수익 안 나시는 분들은 위에서 고점에서 뭐 몰빵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떨어지면 팔고 뭐 이렇게 하겠죠. 떨어지면 뭐 리밸런싱 하고, 그다음에 또 미국 주식도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차이나 전기차 다 이 저점에서 리밸런싱 하고, 미국 주식 저기 올라간 거, 미국 주식에 다 여기에 또 리밸런싱 하고, 이거 다 몰빵해서 뭐 수익률 게임한다. 수익률을 더 높게 가져가서 차이나 전기차 손해본 거를 이도 보겠다 해서 2배, 3배 레버리지를 또 질러갖고 또 수익을 본다고 이렇게 하고, 뭐 댓글로 자랑질 하다가 또 댓글로 또 자랑질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질렀다가 이 고점에서 미국 주식이 갑자기 폭락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가 주식 투자를 뭐 예전부터 했지만, 방송할 때는 뭐 21년, 22년 하락장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떨어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2배, 3배 레버리지, 원금이 여러분들 60%, 70% 녹아요. 그러니까 사전 이 저점에서 팔고 또 고점에서 미국 주식 사서 또 이렇게 또 손해본다니까요. 이거 100%입니다. 지금 제가 걱정돼서 높아심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발 그렇게 투자하지 마셔라. 돈을 많이 못 따시더라도 이 저평가된 주식에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가지셔라.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차이나 항생테크도 그런 주식이 그런 ETF겠죠. 그래서 중국 주식 있잖아요. 중국 주식이 워낙 바닥이다. 그래서 물론 뭐 중국 주식 안 하셔도 되지만, 특히나 차이나 전기차 안 하셔도 되지만, 하실 거면은 지금 이런 바닥 때 관심을 가지시고, 나중에 이제 중국 주식이 많이 올라서 아, 중국 주식이 대세구나, 중국 주식 언제 사야 돼요, 그때 조심하셔라. 제발 좀. 이렇게 아무도 안 쳐다볼 때, 이럴 때 욕심을 좀 내시고요. 미국 주식은 모두 다 막 쳐다보잖아요. 그때는 좀 여러분들 경계심을 갖고 좀 이렇게 시장을 바라보셔라. 제발 여러분들 크게 보시고, 개미들이 몰리는 데는 좀 조심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차이나 전기차가 오늘 1.4% 올랐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에이스 KRX 금 현물, 금이 또 2.28%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금 어떻게 사야 되나요? 금 ETF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발 댓글로 물어보지 마시고요. 본인이 여러분들 유튜브도 보실 줄 아시면 검색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핸드폰으로 주식 보잖아요. 거기에다가 그냥 금 쳐봐요. ETF에서 금 현물 쳐보면은 에이스 KRX 금 현물이 뜹니다. 그래서 종목 번호도 알려줄게. 이제 다시 물어보지 마세요. 411060 이거
여러분들 이거 검색하셔서 이거를 매수하세요. 저도 매수합니다. 예? 누님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금 오른다 이거 몇 달 전부터 말씀드렸죠. 금 이거 괜찮다. 제가 봤을 때는 막 이럴 때도 알려드렸어. 제가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때 또 샀습니다. 이때 또 사서 지금 한 14% 15% 먹고 있거든요. 금도 이때 샀어요 여러분들. 근데 금이 지금 6개월 수익률이 18.5%입니다 금도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 제가 금 올라간다고 제가 매번 말씀드렸죠. 금이 이렇게 많이 올라간다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강조 드렸습니다. 차이나 전기차도 저점이고 금도 저평가다, 더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잘 가고 있죠. 그리고 환율 보세요. 환율이 지금 금이 왜 잘 가는 이유는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환율 보세요. 환율이 지금 1379원입니다 1380원까지 또 올랐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부동산에 너무 몰빵한 미친 국가다. 그리고 전 국민들이 부동산에 너무 많은 자산을 갖고 있어서 노후 대비가 안 될 것이다. 나중에 이제 이 부동산 큰 덩어리가 안 팔리면 이제 노후 대비 안 되면서 아마 큰 위기를 겪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 다음에 환율이 폭등할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경제 보면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왔죠. 경기 침체예요. 지금 성장도 별로 없는데 지금 보면은 물가는 폭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야 걱정된다.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그게 궁금하고요. 한미 금리 차도 뭐 2% 가까이 나잖아요. 그렇게 신용도 좋고 잘 나가는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금리가 높은데 우리나라가 잘 나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이 많아질까요? 그걸 잘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라. 그리고 우리나라는 부동산 원툴 국가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올리려고 어떻게든 통화량을 밀어 넣을 거예요.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다 여러 뭐 정쟁이 인사들이 어떻게든. 그리고 국민들도 진짜 주식 투자하면서 미국 주식 투자하면서 한국 부동산 올라야 된다 이런 소리 하는 애들 너무 많아요. 뇌가 없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이 통화량이 계속 늘면서 결국은 부동산은 계속 오를 거예요. 오르지만 오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화 가치는 똥값이 되고요. 환율은 1,400원, 1,500원, 1,600원, 2,000원까지 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물가는 폭등할 겁니다. 이거는 제가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미국 주식에 저는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 뭐 중국 주식, 그다음에 금 뭐 이런 거 꾸준히 모아가고 있다. 그래서 원화 가치는 제가 봤을 때는 계속 뚝뚝뚝 떨어질 것이고요. 그렇다고 뭐 부동산 올랐다고 좋아하는 애들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좋아할 일이 아니다. 달러 대비해서 아마 부동산도 계속 떨어질 거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총체적 난국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금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코스피도 지금 그렇고 코스닥도 지금 급락하는 거 보세요. 지금 중국은 오르는데 코스피나 코스닥은 지금 급락을 했다. 특히나 삼성전자가 무너지고 있죠. 삼성전자가 2.2%나 또 마이너스가 됐다. 제가 삼성전자 이거 끝났다. 이거 차트만 봐도 거의 뭐 무너졌죠. 이 차트를 길게 보면은 야 이렇게 꺾이는 거는 거의 끝난 거죠. 이렇게까지 꺾인다는 거는 이건 시세가 다 하고 끝났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돌리려면 오래 걸린다. 이거 아니면 더 무너질 수가 있다. 이거는 이 이유는 제가 지금 여기서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냥 한마디로 그냥 요약만 해드리자면 삼성 자체가 혁신을 못합니다. 그래서 수장부터 그냥 다 윗대가리를 다 갈아엎지 않는 이상 이거는 주가는 살아나기가 힘들다. 혁신을 못하는데 기업이 혁신을 못하고 기술력에서 뭐 SK 하이닉스나 아니면은 다른 기업들 엔비디아도 있고요. TSMC도 있고 다 얘네들한테 기술력이 안 되는데 과연 삼성이 미래가 밝을까요? 그 다음에 아래에서 또 따라오는 애들 있잖아요. 중국 지금 SMIC가 부양책 효과로 주가가 2배가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총이 150조 원이 달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 반도체 ETF도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거 지금 소개해주는 사람 없잖아요. 중국 반도체 ETF, 뭐 중국 주식 ETF 이런 거 소개해주는 사람 없으니까 제가 먼저 치고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르면은 저 못 본 채 하면 안 되고요. 저한테 좀 맛있는 거 좀 사주십시오. 여러분들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중국이 무조건 올리려고 한다. 왜냐 반도체 굴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 반도체 굴기를 하냐? 미국이 계속 규제를 하니까 얘네들도 중국도 살아남으려면 반도체를 어떻게든 밀어넣어서 만들어내야 돼. 그래서 SMIC가 뭘 하고 있냐면은 계속 TSMC처럼 지금 보면 파운드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탁 생산, 그러니까 하웨이에서 설계를 해주고 이 SMIC에서 위탁 생산을 해주는데 기린이 반도체를 하웨이에서 이렇게 설계를 해주면은 SMIC에서 생산이 된다. 그래서 이 구조로 생산되면서 SMIC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지금 와서 화학단지를 둘러보고 결국에는 뭐 여기
신품질 생산력, 신질 생산력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첨단 반도체나 아니면은 자율주행 전기차, 그 다음에 태양광 풍력 이런 거를 계속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중국도 이미 뭐 중국이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무조건 주가를 증시를 부양하겠다. 무조건 하겠다. 그래서 돈 풀고 자사주 매입도 압박을 하고, 그래서 진짜 부동산은 키워주지 않고 우리나라처럼 부동산을 멍청하게 그렇게 부동산에 돈을 투여하고,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출산을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그러면서 저출산되고 고령화되고 그런 바보 같은 짓을 못하게 막고, 중국은 막으면서 부동산은 오히려 일부러 폭락시켰잖아요. 폭락시키고 주식을 많이 키우겠다. 주식을 많이 키우면서 미국처럼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이런 거를 미국을 벤치마킹해서 키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걸로 밀어붙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부동산에 이렇게 미련을 못 버리고 있어서 결국 우리나라는 망할 것이다. 망하거나 쇠퇴할 게 분명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경제 성장률 전망 IMF에서 했는데요. 한국이요 2.2, 2.5예요. 그래서 이것도 뭐 나름 선방했다고 우리나라에선 자위질을 하는데, 중국은 지금 4.5여서 이거 5%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4.5면 실패다 하고, 이 큰 경제가,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몇십 배는 더 경제 규모가 크잖아요. 그런데 이 경제 규모가 큰 나라가 오히려 지금 실패했다, 5% 안 되면 큰일 난다 해서 더 열심히 경기 부양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대체 뭘 하고 있냐 이러고 보면서 너무 한심하고, 지금 삼성전자가 무너지는 이유가 뭐 당연하다, 저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이것도 따로 계속 길게 다뤄드려야 되는데, 그 다음에 중국에서 이게 이제는 노광 장비라고 해서 ASML을 원래 써서 웨이퍼에 이 빛으로 이렇게 새겨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그 기술이 아니라 광반도체라고 해서 아예 이제 그런 장비가 필요 없이 이제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터득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양산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양산이 돼봐야 하는데, 이 기술을 공개했다는 거는 역시나 얘네들은 결국 밀어붙여서 이 2차 전지, 배터리나 아니면은 전기차처럼 이제는 얘네들이 반도체 굴게 하면서 결국 몇 년 내에서는 결국은 만들어낼 것 같다. 이게 인력과 자본을 갈아내면은 결국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반도체 인재들, 삼성의 인재나 아니면은 뭐 한국의 인재들이 여기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미국의 인재들도 다 빼오잖아요, 돈으로. 그렇게 빼오면서 계속 굴리면은 나온다니까요. 쪼면은 이게 다시 나온다니까요, 이런 게 결과물이. 그래서 이게 참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가 너무 걱정이 되고요. 네, 브릭스가 지금 파잔에서 회의를 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금이 왜 오르냐? 지금 보면 전 세계의 금을 브릭스 국가들이 2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브릭스 통화가 나올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금의 가치가 앞으로도 더 많이 오를 것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금을 강조하는 이유가 다 이런 이유가 있다. 이것도 나중에 자세하게 또 영상을 찍고 제가 11월 초에 여행을 가기 때문에 미리 영상을 이렇게 많이 찍어 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 얘기가 거의 다 맞고 있다. 금도 오르고 있고요. 중국 경제도 점점 살아나고 있고, 특히나 전기차가 아마 많이 살아날 것이다. 이거는 제 말이 맞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인도랑 중국도 이제 브릭스가 크게 커지면서 이제 거의 화해를 했습니다. 국경 위기, 국경 분쟁이 많았잖아요. 거기에서 뭐 싸움도 일어나고 했었는데 이거를 이제 종식하기로 합의를 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면서 점점 더 이 브릭스 체제가 공고해지고 있거든요. 이게 G7에 반대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이게 좀 여러분들이 잘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미국이 왜 갑자기 금리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고,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왜 올랐냐? 지금 트럼프 당선이 거의 뭐 확실시 되고 있잖아요. 요즘 베팅 사이트에서 봐도 트럼프 당선이 된다 해서 그래서 지금 미국의 국채 금리가 치솟았어요. 그리고 뭐 달러 패소 환율도 이렇게 치솟았다고 하는데, 이 이유가 뭐냐면 트럼프의 주요 정책 때문입니다. 지금 보면은 2017년에 개인세를 감세하고요. 그다음에 법인세도 감세를 했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면서 법인세를 낮춰주고, 그다음에 미국의 관세에 부과하는 국가에 똑같은 관세를 부여하는 상호무역법을 제정했죠. 그다음에 법인세를 이렇게 낮춰주면서 결국에 국채를 많이 발행하면서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모든 수입 물품에 10에서 20% 보편 관세를 부과했고, 대미 무역 흑자가 큰 국가에 견제를 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하죠. 중국에 대해서 이제 60% 이상 관세율을 적용하고
최애국 대우를 박탈할 것이다. 이것 때문에 아마도 미국 내의 물가가 다시 또 올라갈 것 같고, 그러면은 금리를 트럼프가 된 이후에는 내리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런 여파 때문에 지금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거고 채권 ETF가 급락을 하는 이유다. 이거 이해가 잘 되시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금 가격은 다시 또 올라가는 거다. 금값은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다. 트럼프가 이제 지금 된다고 하니까 금값은 다시 또 이제 천정부지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 금이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요. 2800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의 효과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브릭스가 뜨고 있잖아요. 브릭스가 지금 역대 최대 규모 36개국이 지금 러시아 카잔에서 참석을 하고 있고요. 중국과 북러 군사협력 초점이 맞춰지고 있고 달러 대항에서 결제 체계가 논의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내용 제가 22일에서 24일까지 브릭스 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결과물이 나올 거예요. 결과물이 나오면 제가 이것도 안내해드리면서 왜 금에 투자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전기차는 어떻게 갈 것인지 이런 것도 크게 얘기를 해드리겠다. 그래서 브릭스 정상회의가 2024년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러시아 카잔에서 열려요. 그래서 우장국은 러시아다. 그래서 파트너국들이 가고요. 브릭스 경제체제가 왜 지금 계속 중요해지냐. 이 경제 규모가 2000년에 21%였는데요. 2024년에 35%로 늘어났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중국, 인도, 이란, 이집트, 튀르키예, 베트남, 팔레스타인 뭐 이렇게 지금 러시아 이런데 브릭스 국가들 주요 참가국들이 인구가 많은 국가들이잖아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경제 규모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앞으로 뜨는 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가 뜨는 국가들이잖아요. 뜨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무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들 잘 보셔라.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자주 안내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나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주 안내해 드리고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그런 것도 한 번씩 봐드리고요. 그다음에 애플의 팀쿡이 지금 중국에 또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애플 회장도 역시나 중국을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그리고 테슬라 회장도 중국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중국 경제가 역시나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 매번 망한다고 하지만 절대 망할 일 없고요. 우리나라가 먼저 망했으면 망했지 중국이 먼저 망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비아디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비아디가 테슬라, 포드 등 자동차 업계가 하지 않은 일을 지금 비아디가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게 무슨 일이냐? 대중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소비자를 대상으로 저렴한 전기차를 만들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거다. 그래서 수익률이 오히려 이번엔 테슬라보다 높았죠. 이제 영업이익률이나 수익률이 테슬라보다 높다. 영업이익률은 낮을 수가 있지만 수익률은 높다. 그리고 성공 요인 중 가장 적은 부분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과잉 생산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여러 국가에 비아디가 진출을 하고 거기에서 값싼 이런 전기차를 만들어내면서까지도 얘네들은 배터리와 전체 거의 전체 과정을 자기가 거의 다 만들어 버리니까 수익률도 올라간다. 그래서 오히려 한 대 팔면은 테슬라보다 많이 번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그러니까 수익률 자체가요. 그래서 이게 지금 비아디가 테슬라보다 주가가 더 잘 나가는 이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중국 자동차 통계국에 따르면은 국산 브랜드가 3분기에 중국 시장 점유율이 62%에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9월 달만 63.4%가 달성했다. 야, 어마어마하죠. 이제 중국의 국산 브랜드가 이렇게 많이 점유율을 달성하는 거는 결국은 품질이죠. 품질이 올라왔다. 그러니까 기술력이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58%다. 연평균 58%의 점유율을 갖고 있다. 23년에는 51.9%, 21년에는 41.2%였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는 이유는 역시나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계속 이 기술력이 향상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외국 자동차 제조업체는 판매 가능한 자동차가 많기 때문에 3분기 대비 4분기의 시장 점유율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하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외국 자동차 제조업체의 상황이 훨씬 더 나빠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이나 일본 자동차들이 많이 안 팔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가 지금 중국 점유율인데 21년에 41%였는데 47, 51.9, 55%, 57 이렇게 꾸준히 늘어나는 게 보이시죠? 이게 중국이 기술력이
높아졌기 때문에 합작 기업을 계속 누르면서 결국 판매량을 높여가고 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중국이 1등을 차지할 날도 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비아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비아디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유난업을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아디가 그곳에 공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정말 좋다. 그 다음에 올해 1월에서 9월까지 11,580대의 차량을 인도한 듯 이렇게 나와 있고 연간 50만 달러 규모의 시장에선 꽤 높은 편이죠. 야, 대단합니다. 이렇게 비아디가 잘 나가고 있다. 그래서 비아디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비아디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비아디 주식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비아디 주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비아디가 앞으로도 잘 나갈 것이다. 왜냐 이런 생산력과 그다음에 수익률과 기술력이 다 받쳐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아디는 DM5.0 생산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L 시리즈랑 CL06은 곧 10만, 그러니까 올해 10만 대가 팔릴 돌파 예정이다. 이게 나와 있고요. 엔트리 레벨에도 DM5.0이 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계속 제품의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0년 걸릴 거를 얘네들은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1년 만에 이런 게 개발이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미 다 개발해 놓고서 옵션질로 장난치고 그 다음에 천천히 내놓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그런 꼼수를 부릴 수가 없다. 전기차, 중국 전기차 씬에서는, 전기차 분야에서는 꼼수를 부릴 수가 없어요. 왜냐?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먼저 내놓는 놈이 임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비아디가 1년 전과 지금을 비교했을 때 얼마나 약했는지 강조하기 어렵다. DM5.0, E 3.0 에보, 그 다음에 저렴한 800V 뭐 실리콘 플랫폼, 뭐 SiC 플랫폼, 그 다음에 레벨 2 아이다스 뭐 이렇게 쭉 이런 게 생산되지 않았다. 1년 전에는 이런 게 없었다. 이런 기술조차 없었다. 충격적이죠? 2022년 기술 우위를 잃었고 판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격 전쟁에 의존해야 했다. 가격에 의존해야 했다. 그러니까 품질보다는 22년에는 싸게 만드는데 집중을 했었다. 이게 나오고 있고요. 25년은 비아디가 R&D 및 인력 확충이 실제로 시작된 지 3년이 되는 해이다. 그래서 3년이 되면 뭔가 이 기술력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연구가.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몇 년 동안 R&D 자본 지출 및 생산 용량을 대대적으로 늘린 효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3년이 지났으니까 25년에는 엄청난 기술들이 비아디에서 많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2024년 하반기에 시작될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이 기술력은. 그래서 지난 몇 달 동안 새로운 모델과 제품 업데이트가 정말 빠르게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전기차들이 계속 나왔다. 탕, 그 다음에 친, C-라이언, 그 다음에 MPV 차량, 신형 위안 플러스, 그 다음에 팡청바오의 덴자 시리즈, 그 다음 팡청바오 시리즈, 그 다음에 이런 게 쭉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앞으로 6개월에서 8개월 안에 나올 예정이다. 이 신차들이 6개월에서 8개월 안에 이런 엄청난 신차들이 계속 나오고요. 제품 업데이트도 비슷한 속도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비아디는 계속해서 뉴스에 등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상승을 하고 계속 신형 차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래서 2023년을 돌이켜보면 그들이 백그라운드에서 많은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중 어느 것도 실제로 판매가 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하웨이와 그 다음에 리오토와 맞먹는 대형 SUV나 대형 세단 플랫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아디죠. 그들의 아이다스는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아디가 값싼 차만 팔 수 있다는 평판을 얻었습니다. 글쎄요. 이제는 20만 위안, 30만 위안 시장에서 제품 라인업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한 해 판매는 한 시리즈의 판매는 새로운 2025년 버전이 나온 이후 정말 좋았습니다. 비아디가 모든 800V EV 플랫폼 라이다 그 다음에 레벨 2 아이다스에 한 해 탑재하면서 판매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확장성 덕분에 다른 모든 사람보다 저렴하게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비아디가 소프트웨어 면에서 나쁘다거나 전기 자동차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로 전환할 때 경쟁할 수 없다는 등 이런 얘기를 횡설수설 계속 하고 있다. 근데 이건 맞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비아디가 지금 보니까 비아디에서 제가 봤을 때도 싸고 잘 만드는데 이 아이다스나 이런 소프트웨어 기술이 좀 딸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연구를 하면서 새로운 기술 연구소에
자율주행팀을 통합하여 11월 초에 자체 개발한 알고리즘을 양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래서 자체 개발한 알고리즘은 엔비디아의 오린 N을 기반으로, 그러니까 오린 칩이죠. 오린 칩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비아디는 내년에 10만에서 20만 위안. 그러니까 이게 한화로 얼마냐면 2천만 원에서 3천 말이 잘 안 나. 3천 후반 차량에, 3천만 원 후반 차량에 이 모델에도 고급 자율주행 기능을 제공할 것 같다. 엄청나죠? 우리나라는 뭐 거의 뭐 7천만 원, 8천만 원 되는 차량에도 라이다가 안 달려 있잖아요. 왜냐? 라이다를 달 기술도 없고요. 라이다를 공짜로 줘도 그 소프트웨어, 돌릴 소프트웨어가 없다. 우리나라 전기차는. 그만큼 노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비아디는 자체 개발한 알고리즘 외에도 중저가형 포지셔닝을 시작으로 자율주행 칩도 자체 개발할 계획이다. 엄청나죠? 이렇게 개발할 계획이다. 그래서 2천만 원대 차량에서도 이 자율주행 기술을 쓸 수 있다는 게 정말 미친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비아디는 자체 개발한 아이다스 알고를 오는 11월부터 이제 탑재를 해서 25년에는 하웨이에 뭐 NOA를 쓰고요. 그 다음에 쭉 보면은 비아디 내부에서 아이다스 팀과 외부 아이다스 공급업체를 둘 다 이렇게 경쟁을 시킬 것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더 저렴한 비용으로 아마도 자율주행을 쓸 수 있게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비아디가 정말 무섭다. 지금 이렇게 싼 가격에서도 엔비디아 이 집 보세요. 엔비디아의 올인 N 칩이 들어가고 호라이즌 로보틱스의 전A 5 칩이 사용될 것이다. 이런 게 자동차에 들어간다. 우리나라 차에는 이런 게 안 들어간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거 돌릴 능력이 없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비아디는 이런 거를 돌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한 번씩 봐주셔라. 그래서 비아디가 이렇게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마트카를 계속 비아디가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R&D 센터가 있거든요. 비아디가 제가 몇 달 전에 공개를 했죠. R&D 센터를 엄청나게 크게 짓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R&D 센터는 50개 이상의 첨단 기술 연구실과, 여기 나와 있죠. 첨단 기술 연구실과 11개의 연구기관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전 세계에 6만 명 이상의 R&D 전문가를 유치하여 글로벌 자동차 산업에 비아디 입지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자, 비아디 공장 짓는 거 보세요. 연구단지를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지금 비아디가 연구단지를 이렇게 짓고 있다. 쭉 빠르게 짓고 있죠. 그대로 아까 보였던 조감도 그대로 짓고 있죠.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이렇게 연구단지를 짓는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짓는데 영상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구단지를 쭉 짓고 있다. 그래서 진짜 무섭다. 이거가 다 짓는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뭐 전기차도 개발할 것이고요. 반도체나 이런 전자 기업들도 연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게 다 삼성전자에 이런 압박이 된다. 그리고 하웨이도 대규모의 이런 단지를 짓고 있죠. 반도체 단지를 짓고 있죠. 그래서 이게 다 개발이 되면 전자업체가 얼마나 뿜어져 나올 것이고 반도체가 얼마나 발전이 될까. 그러면은 결국에는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더 힘들어질 것이 분명하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삼성전자는 진짜 큰일 났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요. 자, 이렇게 지금 공장을 짓고 있는 게 보이시죠? 빠르게 짓고 있다. 얘네들 또 빨리 짓는 거는 금방 짓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금방 지을 것 같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비아디 뿐입니다. 이게 뭐냐면 비아디 자동차가 이 사막에서 이렇게 드라이빙 테스트를 하고 있다. 이 언덕을 오르는 이런 영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이 비아디가 대단하다. 이런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비아디에 한번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비아디 차가 테스트를 하면서 올라가고 있죠. 사막 언덕을 올라간다. 이런 드라이빙 기술이 갖고 있다. 기술을 갖고 있어서 대단하다. 이렇게 나와 있네. 이렇게 사막 언덕을 올라가고 있죠. 비아디 차량이. 야, 대단하죠. 이런 기술력이 있다. 이런 오프로드를 그냥 간다. 뭐 돌이 있던 뭐가 있던 그냥 넘어서 간다. 와, 이 각도가 이렇게, 와, 이걸 타고 가네요. 이걸 타고 올라간다. 와, 안 넘어지고 올라가는 게 정말 대단하다. 와, 무서운데? 사막 이 언덕을 타고 가는 게 진짜 대단하죠. 이거를 누가 할 수 있냐? 비아디만이 할 수가 있다. 비아디만이 아니고 비아디도 할 수 있다. 이거죠. 야, 이거 보면서 이 기술력을 여러분들 이제는 중국 기술력은 모르겠어요. 뭐 싸구려만 사서 그런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비싼 거는 이렇게 비싼 값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이 뭐 싸구려다 뭐다 이렇게 비판하는 애들도 마이크 보면은 DJI 거 쓰거든요. DJI 거. 그게 중국 건데 중국 드론 회사에서 만든 이런 마이크인데 마이크가 좋게 나오고 그 다음에 DJI 카메라도 쓰면서 중국 제품이 안 좋고 중국이 싸구려라고 이렇게 녹음을 하는 유튜버들 보면서 야 쟤는 진짜 뇌가 없는 건가 아니면은 국뽕에 이 영혼을 판 건가 저는 그런 게 의심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10월 18일 날 비아디는 베트남에서 한 시리즈와 M6 있잖아요. M6의 모델을 데뷔했다. 그래서 비아디 한은 베트남에서 42만 위안 이게 아닐 거예요 아마. 그래 아직 베트남 이 돈으로 이렇게 될 건데 정확하게는 지금 21만 위안이구나. 21만 위안 그다음에 42만 위안. 비싸긴 하네요. 지금 베트남에서는 좀 비싸게 판다. 왜냐 현지 공장이 아직 건설이 안 됐고 이래서 조금 베트남에서는 좀 비싼 가격에 비아디가 팔리는 것 같다. 그래서 많이 팔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워낙 비싸게 좀 파는 것 같아서 지금 보면 가격이 좀 비쌉니다. 그래서 많이 팔릴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진출했다는 거에 의의를 둘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중에는 베트남에서도 이제 뭐 빔페스트 공장이 이런 거를 뭐 빌려서 하든지 아니면은 그런 걸 해서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또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진출했다는 게 대단하고요. 리오토 있잖아요. 리오토의 실적이 3분기 실적이 10월 31일 날 실적 보고가 나온다는데요. 이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3분기에 지금 14만 5천 대에서 15만 5천 대의 지금 가이던스 이 정도 팔렸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15만 2,831대의 역대 최고 인도량을 달성했잖아요. 이 가이던스 범위 내에서. 그래서 지금 보면은 기사를 가져왔는데요. 리오토가 이 델리버리 이 판매량이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죠. 꾸준히 이렇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실적도 아마 3분기 실적도 좋을 것이다. 그래서 10월 30일 날 나오는 실적이 아마도 좋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리오토는 EREV라고 해서 주행 연장형 차량을 거의 주력으로 만드는 회사죠. 그래서 이게 아마도 실적이 좋아져서 급등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많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독일의 녹색 꿈, 그다음에 노르트 스트림의 악몽 뭐 이렇게 나와서 이 기사가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미국의 간섭으로 인해서 우리는 중국을 따라잡기 위해 애쓰고 비싼 미국산 LNG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지금 미국산 비싼 LNG에 의존하다 보니까 산업이 이제는 파멸적으로 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의 야망을 꾼 독일이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 당연히 지금 보면은 러시아 가스를 원래 싸게 쓰다가 이 파이프라인을 끊어버리고 미국의 LNG, 고가의 LNG를 쓰게 되니까 결국 여기 지금 뭐라고 해야죠? 독일에 있는 회사들은 거의 다 망한다. 그래서 지멘스도 지금 독일에서 이제 공장을 안 돌리고 중국에서 더 이제 사업을 확장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폭스바겐은 이미 문 닫는다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계속 이제 독일의 산업이 점점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데가 독일 산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러시아 제재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나라가 러시아가 아니라 오히려 독일이 되고 있다. 독일의 이런 산업들 제조업 경쟁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왜냐 값싼 러시아 가스로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했는데 그게 이제는 비싼 미국의 LNG로 바뀌어버리니까 야 이제는 제조업 경쟁력이 안 되고 중국에 밀려버리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이런 회사들은 중국으로 본사를 옮기려고 하고 있다. 이런 거 보면서 야 우리나라가 어찌 보면은 값싼 천연가스도 없는데 대단히 이렇게 많이 발전하고 있는 게 오히려 독일보다 더 대단하다. 독일도 이제 알고 보니까 저렴한 이런 에너지를 갖다 쓰면서 그걸로 이득을 취하는 국가였다. 기술력이 뭐 엄청나게 뛰어나진 않았는 것 같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 전기차 분야에서는 이제 독일이 거의 이제는 전기차를 제대로 못 만들고 있다. 제대로 전기차를 만드는 업체는 테슬라나 아니면은 중국 전기차, 차이나 전기차 둘 뿐이다. 우리나라 전기차도 못 만듭니다. 우리나라도 그냥 전기로 구동되는 뇌 없는 전기차만 만드는 거고요. 뇌가 있고, 그러니까 AI가 있고, 자기가 이렇게 자율주행까지 가능한 전기차, 스마트 전기차를 만드는 업체는 미국의 테슬라가 있고, 중국의 중국 전기차 기업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EU 결정에 놀라지 않지만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산업을 떠받치려는 필사적인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미국이 죄송합니다. 중국은 전기차 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결국에는 승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국 전기차가 승리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스페인의 에너지 대기업인 랩솔이라고 있어요. 랩솔이 자국 내의 모든 주요 수소 자산의 개발을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기업들이 노르웨이에서 독일로 수소를 수출할 계획을 취소한 후 이는 EU 산업에 대한 또 다른 경고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EU의 유럽 국가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 지금 수소 산업도 하려다가 이게 마진 단가가 안 남으니까 이제 다 초래하고 다 취소를 하고 있다. 그래서 특히 특히 독일로 수소를 수출하던 노르웨이 계획이 무산되고 있다. 노르웨이 공장을 독일 네트워크에 연결하기 위한 야심찬 파이프라인 프로젝트가 중단되었고 수출을 목표로 한 수소 생산 프로젝트도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이 친환경 프로젝트도 거의 지금 힘들어지고 있다. 왜냐 너무 지금 유럽 경제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 에너지 가격도 폭등하고 유럽 경제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지금 유럽이 어려움을 처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중국이 계속 뜰 수밖에 없겠구나. 어부지리로 중국이 뜰 수밖에 없다. 그리고 캐나다 얘네들은 지금 대체 뭔 짓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8월 27일 날은 전기차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미국과 일치 100% 관세를 하겠다 했다가 지금 10월 18일 날 캐나다는 중국 전기차,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면제를 발표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는 대체 뭘 하는 건지 줏대가 있는 건지 참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자동화 공장 이런 거가 있는데 이런 소식은 내일 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제대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이나 전기차나 여러분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미국 주식 이런 거 투자할 때 존 버나드 유튜브를 꼭 보셔서 여러분들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얘기 많이 해드릴게요. 경제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한국도 얘기를 해드려야 돼. 한국 금리 인하에 대한 제 생각, 부동산에 대한 제 생각, 이런저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해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저도 직장이기 때문에 이런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퉁쳐서 많이 해드리는데 여러분들 이런 거 영상 쭉 보시면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들 꼭 끝까지 봐주시고요. 그냥 틀어놓고 주무시거나 아니면 틀어놓고 샤워를 하시거나 틀어놓고 아니면은 설거지를 하시거나 그렇게 하시면서 들어주셨으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존 버나드였고요. 여러분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